안녕하십니까. 자, 3월 18일 월요일 밤 10시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중국 관련주 종목을 금요일 날 매수를 해서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중국 기업 관련주는요, 우리 중국 소비주, 화장품 관련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. 그런데 제가 오늘 매도를 한 이유는, 위미푸드라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오르고 조금 누르지고 나서 좀 옆으로 세워놨는데, 물론 뭐 세워놓은 거는 뭔가를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, 설사 이 종목들이 더 가더라도 좀 불안하거든요. 중국 기업들은. 그리고 너무 시세가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굳이 이 종목을 내가, 물론 단기 트레이딩은 됩니다만은 이 종목을 굳이 내가 중장기로 보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그냥 오늘 매도했습니다. 자, 중국 기업 관련주는 그냥 좀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단기 대응은 단타는 됩니다만요. 더 가더라도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화장품 관련주를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월봉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1파, 5파까지, 이 5파까지 다 나왔습니다. 파동이 끝났는데요. 그 이후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. 자,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월봉상을 보시면 이 저항선이 되는 이동평균선들이 바로 머리 위로 직전까지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화장품주는 단기적으로는요, 큰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화장품주는 월봉을 보지 마시고요, 일봉이나 주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봉이나 주봉을 보시면 차트가 괜찮거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룸이 좀 보이니까요. 일봉이나 주봉을 보시면서 조정 시에, 오늘도 올랐으니까 이틀 올랐지 않습니까? 내일까지 오르면 3일 되는 건데, 내일 오전에는 잠깐 오를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, 조정 시에 또 저가에서 잡으셔가지고, 또 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파시고, 이렇게, 일본 주봉을 보시면서 5월 달에 시진핑 총리가, 주석이 방문한다니까,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십시오. 5월봉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일봉 주봉만 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. 자,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뭐 단기적인 폭발력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맥점마다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잘 끌고 가시면 수익이 제법 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매매를 할 때 녹음을 시키고 나서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장중에 매매하는 종목들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 남기거든요. 혹시 참고가 되시면 그 댓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참고로 마십시오. 그때 제가 댓글에 남길 때, 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제 댓글에 남긴 종목이 그 HDC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 왜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냐면은, 그 캔들이 21선을 그날 막 뚫었더라고요. 처음으로 20일 뚫는 첫 캔들은 잡는 게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, 그날 첫 캔들이 20일 살짝 뚫는 것을 보고서, 이 종목은,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안정적인 매매는 될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도 역시 4.몇% 올랐습니다. 그 다음에 그때 또 제가 댓글 남긴 게 첨보라는 종목을 댓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. 그 첨보라는 종목도 에코마케팅이나 LB세미코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기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데요. 이 종목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은요, LB세미콘이나 에코마케팅처럼 좀 조심해야 됩니다. 한 8부 능선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. 그 조금 남은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좀 남은 게 있다면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지, 우리 개인 초보가 들어갈 자리는 절대 아니니까요. 더 올라가다가 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고요. 너무 많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었고요. 근데
오늘 만두라는 종목이 좀 2.몇% 올랐는데요. 제가 전에부터 만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. 왜냐하면 이 만두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긴 한데 우리가 자율주행차로 또 분류를 하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이 예전부터 보면 다중바닥을 찍고 있어요. 일봉선을 계속 다중바닥을 찍고 있으면 뭔가 다지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요. 밑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3만원은 잘 안 깼는데 오늘 2.몇% 올랐습니다. 이 만두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, 이 종목은 한번 만약에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면 첨보나 에코마케팅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동안에는 기관이 좀 많이 계속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이 계속 팔았었어요. 어느 수급 주체가 동시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사고 한쪽이 팔면 주가는 별로 힘은 없거든요. 하방 경직은 확보가 되겠지만.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매매를 안 했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왔더라고요, 제법.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2.몇% 올랐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모아오는 것도 조정을 받는다면 모으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3만원은 뭐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. 자, 만두란 종목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21선 이하로 꺾이는 종목과 21선 이위로 가는 종목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소차 관련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,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히려 저는 수소차 관련주보다는 전기차 관련주는 이미 바닥을 찍었거든요. 저번에 바닥을 찍은 자리가 있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전기차 관련주도 요 올라온 자리에 조금만 더 꺾였어. 조금만 더 내려와주면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해서 전저점 물론 깨진 않겠지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전기차 관련주도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수요차 관련주는 수급을 보면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뉴로스 기준으로 6천 초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수급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오히려 전기차주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.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 웰크론이 이제 드디어 조정을 받았는데요. 한 4,000원 근처까지 전후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해서요. 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우리 LB세미콘이나 LB세미콘 같은 월봉을 보시면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. 뚜껑이 열려 있거든요. LB세미콘은요. 뚜껑은 열려 있는 건 좋은데 이평선,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. 그죠? 부담스럽죠. 위험해 보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주봉 일봉도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8분 능선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아직도 수급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거든요. 기간이 많이 파지는 않았기 때문에.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, 이 자리는, 코스들의 영역이라, 개인 투자 초보인 분한테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LB세미콘 같은 유행의 차트 모양을 가진 종목들이 있고요. 에코마케팅이나 첨보처럼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트 유행은 뭐냐면 극동유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차트를 월봉을 한번 열어보시면요. 극동유화라는 차트도 보면은 월봉선 어느 정도 하늘이 열려 있어요. 요 박스권, 일정한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월봉선 계속 가고 있거든요. 이 종목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늘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, 고점을 뚫고 쉽게,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, 반대로 생각하면 또 밑으로 확 빠질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 다음 쭉 꾸준히 올라오다 여기서부터 행보를 했으니까. 근데 극동유화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 실적을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, 일단 극동유화처럼 하늘이 어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, 아직 이평선들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인 종목들,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면,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때 무슨 1년, 2년 보시고 매매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보통 뭐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, 한 달, 두 달 이 정도만 보시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대신 손절선은 정확하게 잡으시고요. 그 박스권 하단을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. 월봉선 박스권 하단을 쭉 수평선을 끄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? 가격이. 그리고 그런 종목도 유심히 보셔도 될 것 같고, 일봉 주봉도 괜찮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극동유화가 3,350원에서 3,400원 정도 오면 매수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만약에 3,300원을 깨면 그냥 손절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
그래서 그런 유행의 차트가 또 있고요. 그 다음 제일약품도 한번 월봉을 열어보시면 제일약품은 이 깃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오르고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위로 폭발하든지 아래로 폭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런 유행의 차트도 있다라는 사실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월공상 화장품 주처럼 너무 위에 이렇게 저항선이 있으면 큰 폭발력을 내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극동유화나 그다음에 제일약품처럼 이런 차트 유형도 같이 보시고 LB세미콘 같은 차트 유형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는 그런 차트 유형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내 종목은 가는 어느 월봉상이나 주봉상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저가 항공사들 있지 않습니까? 티웨이 항공사라든지 진에어 같은 종목이요. 그때 제가 진에어를 22,000원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때 22,200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22,000원 깨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23,200원 정도 되죠. 좀 올랐는데요. 그 종목들은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.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. 외국인 수급도 뭐 티웨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거든요.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순공 투자하시고, 자, 고맙습니다.